의사가 사람 손으로만 하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추가가 되고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뿐이죠.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맡기시면은 대개는 크게 문제 없이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김준식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을 수술을 할 때 다 달아빠진 뼈를 다듬어서 인공관절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 뼈를 다듬을 때 뼈를 다듬는 뼈의 두께, 그 다음에 뼈를 다듬는 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수술하고 나서 다리의 정렬, 그러니까 다리를 똑바로 세워주느냐, 그 다음에 구부리고 피는 데 있어서 좀 더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서 관절의 마모도 줄이고 주위 근육에 그 힘을 가해지는 것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서 무릎을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인공관절 수술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관절을 할 때 예전에는 전부 그 수기로 했어요. 사람의 눈을 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지금 GPS하고 같은 거죠.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뼈를 다듬는 두께 각도를 조절을 해서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나와서 인기를 얻고 많이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PSI, 로봇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뼈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 디자인을 해서 중간 디자인 기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마코 로봇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하고 같다고 비유를 하면은 마코 로봇 인공관절은 내비게이션에다가 자율주행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를 다듬을 때 힘줄 같은 것이 주위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침범하지 않게, 힘줄을 다치지 않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로봇이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조금 다른 방법은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힘줄을 다 째고 뼈를 보이게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이게 힘줄을 많이 잴수록 환자는 이제 수술하고 통증이 좀 꽤 오래 갑니다. 입원 기간도 좀 줄이고 환자의 고통도 줄이고 수술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최소 침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한 12cm, 15cm 그 정도는 돼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절개로 하면은 한 8cm에서 10cm 정도로 절개 부위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상처 흉터가 적죠, 보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만큼 적게 째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과 회복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근데 다만 제일 문제는 의사가 수술하기가 힘들어요. 조그만 구멍으로 조금만 열어서 해야 되니까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 의사 저 의사 다 시도를 해보다가 지금은 다 포기하고들 안 합니다. 세란병원에 남아있는 우리 유 선생님이 그거를 하는 지금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그쪽으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사실 세란병원에 있는 인공관절을 하는 의사분들은 우리나라 어디다 내놔도 수준은 지금 최상급입니다. 저는 주로 마코 로봇을 사용을 합니다. 마코 로봇이 그래도 결과가 많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의사가 사람 손으로만 하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 추가가 되고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뿐이죠.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맡기시면은 대개는 크게 문제 없이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을 결정을 하십시오.